안녕하세요. 입시는이쌤의 이도원입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한양대학교 수시모집 요강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모집 요강을 보실 때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은 이 전형을 보시기에 앞서서 이 주요 변경사항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게 정말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다. 그 이유가 뭐냐면 보통 전형이 전년도와 좀 변화가 생기면, 예를 들어서 수능 최저가 생겼거나 아니면은 뭐 보는 데 있어서 성적 평가 방식이 달라졌거나 아니면은 뭐 전형 방법이 달라졌거나 이렇게 변경이 됐을 때는 당연히 전년도의 결과가 아무래도 영향을 줄 때 있어서 좀 더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변경사항, 내가 지원하는 그 전형이 전년도와 봤을 때 좀 변경이 됐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전략 형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한양대의 경우도 올해 전형이 좀 많이 변경된 대학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교과 전형의 경우는 뭐 이름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여기서 수능 최저가 생겼다라는 점, 이게 큰 변화 중에 하나죠. 자, 그리고 종합 전형의 경우는 뭐 세 가지 전형으로 변화가 있는데, 실제로 이 그 모집 인원들을 보게 되면 전공들마다 조금씩 이렇게 변화가 됐다, 이렇게 나눠졌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가장 크게 중요한 점은 보통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학생부 종합 추천형으로 뽑는 그 전공들의 경우는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또 면접형 전형이 생겼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 각기 다른 전형 두 가지를 뽑게 되는데, 이 학교장 추천 전형의 경우는 수능 최저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국수영탐 기준으로 했을 때 세 과목의 합이 7등급 이내로 들어와야 된다는 점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원하실 때 있어서 같은 대학에 각기 다른 전형들을 좀 여러분들께서 중복해서 지원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학생들도 계실 텐데, 요즘 대학들이 이 전형 간 우리가 중복 지원할 때 있어서는 좀 많이 열어두는 편입니다. 근데 혹시나 내가 지원하는 학교가 뭐 중복 지원을 막아놓을 수도 있어요. 자, 한양대학교의 경우는 이 교과와 종합 간의 중복 지원은 가능하지만 실제 종합 전형 안에서의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추천형, 서류형, 면접형, 본인이 지원하는 전공과 그리고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이 한 개씩 지원 가능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모집 인원을 보시게 되면 사실 학생부 교과 이 추천형의 경우는 대부분의 전공들이 개설되어 있다는 점을 볼 수 있는데, 이 종합 전형이 올해 추천형과 그리고 서류형과 면접형으로 이제 일반 전형들이 나눠졌다고 했죠. 근데 대체적으로는 이 서류형으로 학생들을 뽑는 그런 전공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추천형의 경우는 우리가 수능 최저가 존재하는 전형이죠. 대부분의 전공들이 추천형으로 개설되어 있지는 않아요. 몇몇 전공들이 서류형과 더불어서 추천형으로 학생들을 뽑고 있다 정도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 실제 면접을 보는 전형, 이 면접형의 경우는 사범대학에서 이렇게 뽑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지원하는 전공이 추천형이 열려 있는지, 그리고 서류형으로만 뽑는지, 그리고 면접형으로만 뽑는지를 체크해 주시고, 그 전형에 맞춰서 한 개의 전형만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지원할 수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교과 전형인 추천형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추천형 전형의 경우는 학생부 교과 90%와 교과 정성평가 10%로 학생들을 성적평가하여 선발하게 되는데, 이 정성평가와 관련된 부분은 뒤에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학교장 추천이 필수로 반영이 되는데, 실제 이 3학년 재적 인원의 11%만큼 추천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200명 정도의 3학년 재적 인원이라고 한다면 뭐 22명 정도가 우리가 이제 추천받을 수 있고, 300명 정도의 규모라고 한다면 뭐 33명 정도 추천 가능한데, 실제 이 정도 인원이라고 봤을 때 한양대학교가 전년도의 결과를 보게 되면 사실 1점대 초반 학생들이 보통 지원을 많이 하게 되겠죠. 근데 올해는 이 수능 최저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상 학생들의 합격 커트라인을 보게 되면 조금 예측해 보자면 뭐 1점대 중반, 그리고 더 나아가서 1점대 뭐 중후반까지도 우리가
합격자들이 좀 이렇게 돌 수 있다라는 걸 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점대 중반, 1점대 중후반까지 했을 때 학생들이 보통 11% 추천 가능하다는 건 인원상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될 수 있겠죠. 전형 방법에 있어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90 그리고 교과 정성평가 10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내 성적이 어떤 식으로 점수화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내 성적이 어떻게 점수화되는지는 보통 우리가 고등학교 이 담임 선생님들이 쓰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분들이 그 어디가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어디가라는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의 성적을 입력시키면 이게 학교별로 점수화가 됩니다. 그럼 그 점수가 어떤 식으로 내가 지원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정말 쉽게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는 것을 저 이쌤은 정말 강력 추천드리고,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게 사실 올해부터 이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개설이 됐죠. 자, 근데 실제 이 수능 최저를 좀 뜯어보면 3합 7이 나와줘야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스카이에서 제가 지금 학교별로 지금 분석 영상을 찍고 있는데, 실제 서울대까지는 제가 이 학교 영상이 나왔죠. 그리고 이 한양대가 두 번째 영상인데, 스카이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보통 우리가 교과 라인으로 가져가는 게 보통 최저가 다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같은 경우는 교과가 없지만 이게 직윤이겠죠. 자, 그럼 그 학교 라인을 좀 내리게 되면은 우리가 서성안론으로 학교 라인이 좀 내려가겠죠. 자, 서성안으로 내렸을 때 보통 교과 라인으로 갔을 때 전년도까지는 한양대학교가 최저가 없기 때문에 보통 전교권 하는 학생들이 지원을 했을 때 보통 합격 가능성을 가장 쉽게 예측할 수 있는 학교가 한양대학교였어요. 근데 이 한양대학교가 3합 7로 지금 최저를 형성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서성안 기준으로 봐도 한양대학교의 최저가 좀 까다롭게 이렇게 형성이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양대학교 교과 전형을 바라보실 때는 아마도 저 이쌤이 조금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면 한양대학교의 최저를 맞출 정도의 컨디션이면 보통 스카이에서 최저를 맞출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 빠져가는 데이터가 좀 존재할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격적으로 교과 라인을 지원해 본다면 올해 한양대학교에서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고, 내가 만약에 스카이에서 최저를 못 맞췄다라고 하는 학생들, 조금 아쉽게 떨어졌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사실 서강대라든지 성균관대학교 이렇게 좀 조합을 했을 때 최저를 맞췄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한양대학교가 좀 약간 애매한 포지션을 좀 가져가지 않았나. 근데 전년도에 그리고 입시 성적 자체가 최저 커트라인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결과 컷이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한양대학교가 이 지금 최저가 형성되어 있으면 좀 다른 전형이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근데 최저가 형성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이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지는 친구들도 분명 존재할 거다 생각해 주셔서 물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모든 전공들이 다 빵꾸가 나거나 공격적으로 지원했을 때 좋은 결과가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올해는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지원해 보더라도 되게 상향권역에서 되게 결과가 좀 괜찮게 나올 수도 있다. 저 이쌤은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께서 다르게 예측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이제 주관적인 예측의 영역이기 때문에 또 올해 수능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에 따라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최저를 좀 쉽게 맞출 수도 있고, 또는 최저를 못 맞춰서 되게 좀 안타까운 형상들이 발생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이 수시 원서를 짤 때 있어서 밸런스를 좀 잘 잡고 들어가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반영 방법을 보게 되면 이제 반영 교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한국사, 자, 석차 등급이 기재된 전 과목이 다 반영이 되는데, 반영 학기는 3학년 1학기 때까지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환산점수 산출해서 반영되기 때문에 이 환산점수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활용하시면 된다. 이 프로그램은 뭐 각기 다른 프로그램 쓰더라도 똑같은 그런 뭐 계산 방법을 쓰기 때문에 뭐 다른 점수가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뭐 첫째 학생을 입시를 치러본 지가 꽤 오래된 학부모님들께서 뭐 학년별 반영 비율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간혹 계시는데 이 학년별 반영 비율은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 정성평가 영역에서는
우리가 이제 평가 영역이 교과학습 발달 상황, 우리가 흔히 이제 생기부를 보게 되면 성적표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세특이 들어가는 영역이죠. 그리고 출결 상황, 이 두 가지 영역을 반영을 하게 되는데, 실제 출결 같은 경우는 점수화돼서 반영되는 그런 교과 전형을 활용하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체크해야 될 부분이 교과학습 발달 상황이 보이게 된다라는 건데, 여기서 대학이 보고자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과목을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이수 단위 등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공대에 지원을 했는데 그래도 학교에서 선택 과목을 좀 자연계열 위주로 선택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 이제 상위권 학교에서 교과 전형에서 교과학습 발달 상황 영역에 정성평가가 조금 반영되는 그런 학교들이 몇몇 학교들이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학교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이 교과 정성평가 영역보다는 우리가 점수와 이 정량화되는 그 내신 성적으로 반영되는 그게 진짜 합불에 큰 영향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내가 어느 정도 좀 계열적인 부분만 이해를 잘 갖고 들어가면 여기서는 사실은 합불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저 이쌤이 좀 예측해 보겠습니다. 실제 대학에서 발표한 2022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의 이제 최종 등록자의 내신 등급 평균을 지금 대학이 공개를 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이 대학 자료와 그리고 이제 어디가에 또 학교 그 결과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자료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올해 한양대학교는 수능 최저가 생겼다라는 거. 자, 수능 최저라는 이 뭔가 좀 원서 합격자에 있어서 좀 장애물이 생긴 거죠,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내신 등급이 아무리 높아도 최저를 못 맞추면 불합격인 이런 상황들 때문에 전년도까지는 한양대학교가 1점대 초반, 그리고 좀 더 넓게 잡으면 1점대 중반까지도 학생들이 합격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최저가 심지어 좀 3합7로 좀 까다롭게 좀 형성이 돼 있죠. 이런 현상들 때문에 1점대 중반, 그리고 1점대 중후반까지 학생들이 좀 지원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예측을 좀 해주시고, 실제로 아이들이 교과 전형에서 지원을 할 때 있어서는 아무래도 전공에 대한 좀 선호, 그러니까 어떤 전공이 되게 좀 인기 많은 전공이야, 예를 들어서 취업이랑 굉장히 밀접해, 이런 전공들이 입시 결과가 좀 높게 형성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하면서 내가 좀 뭐 한양대학교 교과 전형을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컨디션이라면 내가 좀 취업까지 고려했을 때 좀 공격적으로 한번 지원해볼까, 뭐 이런 부분들도 입시 전략으로 좀 형성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떤 학생들은 내가 내신 컨디션은 되는데 최저가 좀 애매해, 이건 못 맞출 것 같아, 그러면 한양대학교 교과 전형은 좀 빼고 내가 다른 전략들을 좀 형성해서 수시 원서 6개 밸런스 잘 잡고 여러분들이 좀 지원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저 이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을 이제 전형별로 분석해 볼 텐데, 먼저 첫 번째 이 추천형 전형에 대해서 먼저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평가 100%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활기록부 100%로 학생들 평가에서 선발하고요. 자, 이 추천형 전형은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장 추천이 필수로 반영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학교장 추천을 좀 확인을 해보시면 마찬가지로 3학년 재적 인원의 11%가 추천이 가능합니다. 자, 실제로 교과 전형은 아무래도 좀 이게 내신 등급이 뭐 예를 들어서 뭐 1등급 중반대가 보통 합격하는 대학인데 느닷없이 3등급, 4등급 학생들이 지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근데 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는 사실상 교과 전형보다는 이 내신 등급의 범주가 좀 더 넓어질 수는 있겠죠. 학생들이 지원하는 그 내신 등급 자체가. 자, 그랬을 때 3학년 재적 인원이 11%라고 하는 건 실제 좀 이게 만약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 전형 하나만 있다라고 하면 이 인원 자체가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을 텐데, 실제로 이 추천형에 뭐가 있죠? 최저가 있죠. 근데 보통 학종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 수능 공부가 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 이쌤이 만나보면 특히 일반고에서. 자, 그러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 수능 최저 자체가 좀 부담스러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 11%의 인원만큼 추천 가능했다고 한양대학교가 말은 해놨지만 이 인원 자체가 크게 부족하지는 않겠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능 최저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의예과를 제외한 학과들의 경우는 3합 7로 형성이 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의예과 같은 경우는 3합 4로 지금 형성이 돼 있는데 실제로 의예과를 제외한 그냥 일반 학종, 일반 전공이라고 했을 때 보통의 학생부 종합전형은 최저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최저가 없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되냐면 학생들이 수능 공부를 내가 만약 학종으로 좀 대학을 비중을 잡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수능 공부를 좀 늦게 시작하거나 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생활기록부가 되게 잘 돼 있고 성적도 나쁘지 않은데 최저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지원하지 않는 학생들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추천형 전형의 경우는 최저를 좀 맞출 수 있는 학생들 중에 내가 좀 생활기록부라든지 성적적인 부분이 예를 들어서 둘 중에 하나가 살짝 미흡해. 그런 학생들이 좀 지원했을 때 합격될 가능성이 좀 존재하고요. 저는 오히려 이런 전형들에서 생각보다 우리가 흔히 빵꾸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이 좀 발생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서성한 기준으로 합격자 기준으로 했을 때 아이들 성적이라든지 서류가 굉장히 좀 이렇게 타이트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여기 수능 최저가 좀 높다 보니까 이 서성한 기준의 생기부와 성적을 다 갖추면서 이 수능 최저까지 맞출 수 있는 아이들은 스카이로 빠지겠죠. 스카이로 빠질 것이고 애초에 서성한 기준의 생기부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이 최저가 부담스러워서 다른 전형으로 가거나 아니면 다른 대학을 좀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전형의 경우는 생각보다 합격자들이 생기부 수준이라든지 이 좀 성적 수준이 좀 약할 수는 있다. 그래서 오히려 저 이쌤이 좀 추천하는 경우는 성적은 좀 나쁘지 않아. 근데 뭔가 교과 전형으로 쓰기는 좀 약간 애매해. 근데 서류가 좀 내가 약한 것 같아. 그러면 이 최저 한번 맞춰본다 생각하고 지원해보시면 생각보다 좀 합격선을 좀 예측해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두 번째 전형인 서류형인데 전형 평가 방식을 보게 되면 학생부 종합평가 100%로 학생들을 선발하고요. 수능 최저 없습니다. 그리고 면접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거예요. 대부분의 전공이 사실 아까 모집 인원들 보여드렸죠. 대부분의 전공이 이 서류형으로 뽑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했을 때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이 3가지 전형으로 변경됐다라는 느낌보다는 원래 한양대학교 학종이 이 지금 서류형으로 그대로 그냥 이어졌다 생각해 주시고 거기에서 몇몇의 전공이 면접형으로만 뽑는다. 그리고 몇몇의 전공이 추천형으로 좀 생겼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전형을 보는 관점이 좀 쉽게 이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이 한양대학교의 기본적인 학종 특징이 뭐가 있었냐면 생활기록부로만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수능 최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면접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성적대도 좀 잘 나오고 거기에 생기부도 좀 잘 만들어진 아이들이 합격하는 경향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서류형 전형도 일반적인 전년도 전전년도 한양대학교 학종 방식을 그대로 저는 따라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실제 지원하는 학생들의 경우도 어느 정도 성적대도 좀 돼 있으면서 그러니까 한양대학교 학업 역량을 갖추고 있는 학생들이 서류도 잘 만들었을 때 좀 합격 가능성이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생기부만 보고 뽑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스카이로 빠져나가는 학생들도 존재하겠죠. 그런데 뭐 충원 인원을 보고 우리가 접근을 하자. 저는 개인적으로 전형 접근에 있어서 뭐 충원 인원이 더 많이 빠지니까 여기로 넣자. 이런 접근법은 그렇게 썩 좋은 접근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학생들이 지원을 할 때 아무래도 최초 합격 학생들이 스카이로 많이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전공이라든지 또는 대학 라인이라고 하면 당연히 많이 돌겠죠. 근데 그게 많이 돈다고 거기에 지원을 한다라는 건 애초에 걔네들은 빠져나갈 데이터니까 그걸 보고 우리가 계산값을 넣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인의 이런 대학 라인 전형을 이렇게 좀 넣을 때는 항상 수시원서 밸런스, 본인의 그 6개의 그 밸런스를 보고 항상 접근을 해주셔야 되고요. 지금 전형들마다 이 학교생활기록부에서 학교폭력 관련된 사항이 있으면 뭐 불이익이 있다고 하는, 이거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저 이쌤이 굳이 이야기를 안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전형 보면서 뭐 중요하지 않아서 저 이쌤이 말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여서 굳이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이 세 번째 전형 면접형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이 면접형 전형의 경우는 뭐 수능 최저는 없고요, 단계별로 면접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범대학의 경우 좀 이렇게 면접형으로만 학생들을 뽑고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전형 방법을 보게 되면은 1단계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100%로 5배수로 학생들을 선발하는데, 2단계에서는 이제 면접 20이 들어간다라는 거, 그래서 면접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실 이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과연 커트라인은 어느 정도일까? 이 부분 이제 학교에서 발표한 자료 2022학년도부터 24학년도까지 최종 등록자의 내신 등급 평균 컷을 가져왔는데, 마찬가지로 어디가라는 사이트에 결과가 다 올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 기본적으로 이 학생부 종합전형, 이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하나의 전형으로 전년도까지 뽑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전형에 대한 결과는 우리가 서류형이랑 이어서 받지 않을까. 그러니까 서류형 전형으로 이어서 받을 거고, 뭐 추천형이라든지 뭐 이런 전형의 경우는 실제 최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결과 컷 보고 우리가 지원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저 이쌤이 누누이 말씀드렸죠.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은 뭐다? 이 내신 등급 가지고 보고 지원하는 게 아니다. 왜? 더군다나 등급 평균이잖아요. 이 등급 평균에 뭐가 있어? 자, 일반고 1점대 학생들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특목고 뭐 3등급에서 뭐 4등급 학생들이 섞여 있겠죠. 그러니까 평균이 이렇게 나온 거라서 실제로는 뭐 지원할 때 그냥 이 정도 느낌으로 일반고 1점대 아이들이 많이 섞여 있어서 등급이 평균 컷이 좀 1등급, 2등급에 붙어 있구나. 특목 아이들이 많이 섞여 있어서 뭐 3등급 뭐 이 정도에 붙어 있구나, 이 정도 느낌은 가져갈 수 있지만, 이거 보고 막 여기 컷이 무너졌다, 뭐 빵꾸가 났다, 종합 전형을 내신 등급으로 빵꾸가 났다고 이야기하는 건 도대체 어느 나라 이야기입니까? 참 답답해서 이쌤이 이렇게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근데 여러분들이 또 이 등급 컷을 너무나 궁금해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여드렸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한양대는 특목자사 아이들이 지원을 해서 가는 학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컷이라든지 또는 뭐 평균 이런 것들이 좀 낮게 산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한양대학교 논술 전형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논술 전형은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논술이다. 이 논술을 잘 풀 수 있는가, 이 역량이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서 여러분들이 뭐 논술 학원을 다닌다면 또는 학교에서 논술이나 또는 이런 모의 논술에서 내 논술적 역량이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 주시고, 있다면 준비하시는데 없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본인의 입시 전략에서 좀 빼놓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통 한양대학교 논술의 경우는 수능 최저가 존재하지 않는데, 이 한양 인터칼리지 학부, 이게 뭐냐면 자유전공 학부예요. 자유전공이어서 이 자유전공 학부의 경우만 수능 최저가 좀 존재한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형 방법은 논술 90과 학생부 종합전형 10이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이 학생부 종합평가 이 10이 정말 이게 뭐야, 내가 학생부 이것까지 준비해야 돼, 이렇게 당황하실 학생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논술 전형에서 학생부는요, 출결이랑 봉사활동을 참고해서 그냥 성실도 중심으로 종합평가하는 그런 전형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출결이나 이 봉사에서 크게 문제가 없으면 논술로 그냥
결정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능 최저의 경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한양 인터칼리지 학부만 3합7로 최저가 형성돼 있고요. 그 외 모집 단위는 수능 최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양 인터칼리지 학부를 지원하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최저 공부를 해줘야 되고, 제가 이거 논술 전형 준비하는 친구들한테도 입이 너무 아파요. 왜? 우리 아이가 논술만 준비하진 않아요. 보통 논술은요, 정시, 그러니까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수시 원서에서 아무래도 뭐 교과나 종합은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랑 종합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지원할 카드를 나는 논술로 가져갈 거야 해서 보통 정시 준비하는 친구들이 논술을 준비하기 때문에 정시 준비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한양대학교인데 이 3합7 정도는 당연히 좀 맞춰줄 수 있게끔 나와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시험의 경우는 계열별로 이제 평가 유형이 뭐 수리논술과 인물논술과 뭐 이렇게 복합적으로 시험이 이렇게 출제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고, 실제 이 논술 시험의 경우는 진짜 재밌는 게 한양대학교는요, 뭐 다른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뭐 논술 가이드북이라든지 또는 입학처에 당연히 전년도 그 논술 시험 어떻게 출제됐는지가 나와 있고 답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한양대학교는 여기에 실제 합격자들의 우수 답안까지 진짜 그대로 이렇게 스캔해가지고 공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도 좀 참고해 보신다면 내가 지원할 때 있어서 좀 더 좀 이렇게 전략을 잘 짜보실 수가 있겠죠. 한양대학교는 다른 전형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논술 전형의 합격자들이 최종 등록자의 평균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해서 공개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자료까지 참고하셔서 지원을 할 때 어떤 전공을 지원하면 좋을지까지 판단해 보시면 아무래도 좀 더 합격에 가까워지실 수 있겠죠.